하이루 누나 믿지 알지 맞지? 엣지관상 언니예요. 카우 인간 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무슨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이 영상 빨리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그 뉴스 기사를 봤거든요. 뉴스 기사를 봤는데 유튜브로도 이제 나온 건데 제가 어디 나라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어디 나라라고는 왠지 얘기하면 그 나라에 대해서 또 이미지가 안 좋아지거나 또 예의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일단은 어떤 특정한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 청년들이 취업을 하러 간대요. 주로 뭐 텔레그램이나 뭐 각종 메신저를 통해서 이제 고수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수익 벌고 싶은 청년들이 텔레그램이든 뭐 메신저든 여러 가지 각종 통해서 어떤 특정한 나라를 가서 취업을 하는데 그게 이제 고수익이고 건전하고 그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뭐 장기 매매라든지 뭐 각종 불법적인 어떤 일에 연루되어 있고 살아서 한국을 돌아오면 다행이고 뭐 죽는 경우도 있고 뭐 폭행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궁극적으로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게 인간관계 상처받지 않기, 멘탈 챙기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저 집에 좀 보내주세요 하면은, 너의 친구나 너의 아는 사람을 데려오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입을 시킨대요. 근데 유입을 시켰는데 진짜 풀어줄지 아니면 두 명 다 계속 그냥 일 시키는데 거짓말 하는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죠. 어쨌거나 그 사람은 죽기 살기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자기가 있는 나라로 불법 취업을 같이 하자고 꼬드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은 거죠. 사이비 종교. 그러니까 혼자만 하면 되는데 남을 약간 끌어들인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좋은 걸 우리가 같이 하자 그런 목적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기 위해서 끌어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참. 응? 이게 되게 무서운 거고, 이거 참, 이런 일이 정말 많이 발생이 되는데, 막 이렇게 대중적으로 수면 위에는 아직 떠오르지는 않은 것 같아서 어쨌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 영상은 일단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대본이 없어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걸 다 말할 거기 때문에 조금 두서 없을 수가 있어요. 그 점 좀 너그럽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제 영상에 있는 그 제 생각과 제 말이 저는 99.9% 이상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를 도움이 되실지 안 되실지 본인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제가 99.9%까지는 어떻게 됐지만 100%까지는 제 영상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정답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쓸모가 있으면 이 영상 좋네 하고서 새겨 들어서 참고하시면 되시고 이거 쓸모가 없네? 하시면은 그냥 흘러 듣고 넘기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큼 아느냐, 그리고 본인이 얼마큼 이 영상에 대해서 쓸모가 있느냐에 따라서 솔직히 얻어갈 수 있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예.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모르는 거보다 뭐든지 요즘에는 아는 게 좀 더 낫다는 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세상이 워낙에 2020년 코로나 이후로부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라고 누가 말씀하셨는데, 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조금, 원래도 인생이라는 게 어렵지만, 뭔가 인생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갔다. 근데 그게 코로나와 그 금수시대의 금의 기운이 조금 더 맞물려서 좀 여러분들께서 더 빡세게 좀 열심히 사셔야 되지 않나 저 포함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영상은 제가 여러분한테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떠들고 조언하고 뭐 얘기하고 뭐 이런 내용이기도 한데 저도 한번 다시금 새겨듣기 위해서 저도 제 영상을
듣거든요. 제가 찍은 거를 계속 저도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되새김질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좀 오늘 이 영상이 다소 매우 팩폭이 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되게 직설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좀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목적이 결국에는 나와 여러분들이 잘 살기 위한 어떤 그런 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으니까 이런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말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뭐 불알 친구고 뭐 10년 친구고 30년 친구고 이러면은 뭐 끝까지 가고 저는 솔직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사람이 오래 가려면요 참아야 돼요. 30년 이상 어떤 사람과 오래도록 가고 싶으면 내가 이해하고 희생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참아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게 솔직히 냉정하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음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알았어. 근데 되게 연락을 안 한 지 몇 년 돼서 다시 만났다? 그러면 그 상대가 내가 알고 있던 그 예전의 모습과 많이 바뀌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랑 정말 오래 갈 생각이 있었으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최소 연락을 했었어야지. 만나는 건 아니더라도. 그쵸? 만나는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손가락 끄적끄적 하면은 문자 내지 아니면은 뭐 카톡이든지 아니면 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조차 안 했다는 거는 안 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결국에는 둘이가 아예 연락을 안 했냐, 했냐. 그래서 그 기간이 3년이 넘었냐. 3년이 넘었다? 솔직히 1년만 해도 연락을 안 해도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솔직히 개차반으로 살고 있을지 잘 나갈지 그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뭐 잘 나가든 뭐 이런 거 떠나서 개차반으로 살고 있으면은 앞서 말한 듯이 그런 거에 연류나 돈 빌리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이성 관계면 내가 이성 저이성 만나봤는데 네가 제일 낫더라 이런 의도로 연락할 확률이 좀 많이 높죠. 굉장히 많이 높죠. 그래서 저는 친구가 쓸모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친구라는 존재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선을 넘는 인연은 저는 친구라고 생각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되게 그래도 관대하게 리미트를 보고 이렇게 지켜보다가 진짜 아니면은 손절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좀 손절이 잘 어려우신 분들은 제 이 영상이 좀 신기하거나 약간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절을 안 하고 싶은 건지 못 하는 건지 그거는 또 이제 별개의 문제긴 한데 어쨌든 저는 스타일이 진짜 정말 정말 아니면은 정말 손절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 하면은 이제 대화로 해서 이게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고 바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해서 수틀러질 인연이면 이제 좀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야 인연 끊어 이게 아니라 좀 좋게 좋게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연을 맺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인연을 끊는 것도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뒤탈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성관계든 동성관계든 마찬가지예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인연을 끊는다는 거는 뭐가 내가 잘못하든 안 잘못하든 상대 입장에서는 어쨌든 뭔가 내가 마음에 안 들다는 걸 알았는데 그거 자체만으로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쁜데 거기다 대고 난 너의 이런 게 참 그지 같아가지고 너랑 인연 끊을래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이제 이거 원수가 된다니까요. 사람은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진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고 진짜 센스 있게 잘 처신하는 게 중요해요. 어. 괜히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더 확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어야 될 명분을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인간관계가 이게 손절하고 깔끔하면 되는데 연락을 되게 안 하다가 연락이 오는 그런 경우가 좋은 케이스는 사실은 별로 없더라. 이 말 하고 싶었던 거죠. 물론 정말 반갑고, 응? 내가 잘 나가서 내가 너에게 보답을 못했던 거 보답한다. 이런 차원에서도 연락이 되겠지만, 정말 그 비율은요, 극히 그냥 예를 들어 1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오랜만에 연락 오는 인연은 저는 사실은 달갑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랑 인연을 끊었어.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생각이 나고 나는 다시 붙고 싶어. 그러면 그 시효가 저는 3년 이내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매일매일 바뀌고, 한 달 한 달 바뀌고, 1년 1년 바뀌고 하는데, 특히 그 정말 1년만이라는 그 짧은 시간도 어떻게 보면 길 수 있겠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이 바뀐 그런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그냥 오랫동안 연락 안 했던 그런 사이면 좀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제 사례는 아니고 저가 아는 분의 사례인데 초등학교 때 알던 그 과거에 정확히 얘기하면 40년 이상 된 그런 친구가 있었대요. 제가 좀 각색해서 얘기할게요. 왜냐면 그 사람 특정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동창회를 열었대요. 근데 이제 그 예전에 그 순수한 모습이 자기 뇌리에는 기억이 남는 거죠.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얼마나 순수하겠어요. 그때는 진짜 뭐 떡볶이가 무슨 뭐 오마카세 수준이겠죠? 거의 그런 수준으로 순수했던 사람을 이제 30년 넘어서 연락 안 하다가 연락을 평소에 하던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인연이 닿아서 만났는데 너무너무 다르다 이거죠. 자기와. 생활하는 방식이나 어떤 노는 방식이나 이런 게. 그분은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음주 가무도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동창회를 무슨 가라오케 가서 하자고 하질 않나. 조금 분위기가 왜 이렇게 밝고 이런 건강한 분위기가 아니라 여기서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술 먹고 실수하면은 정말 불륜이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 좀 좋은 그 어떤 그 순수했던 그 기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술을 그분이 안 마셨지만 그냥 분위기 대충 맞추고 얼른 일찍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그 동창회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과 연락을 이제 끊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은요. 나하고 너무 동떨어지게 살고 있으면은 이게 매칭이 안 되거든요. 이게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러니까 술 먹는 거 좋아하는 친구는 술 먹는 친구를 당연히 원하고 술 먹는 친구랑 술 먹는 친구끼리 친하게 지냈는데 그 둘 중에 한 명이 술을 안 먹으면 되게 웃긴 게 그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서먹서먹해지거나 덜 만나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의 가치와 추구점을 일단은 먼저 그거를 정립을 일단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이고, 응? 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조금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휩쓸리고 이 사람한테 휩쓸리고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이제 만족하냐 마느냐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노는 게 좋은데 놀 수 없는 사람들과 자꾸 이렇게 맺어져. 그럼 자기 입장에서 되게 스트레스 받겠죠. 근데 반대로 나는 좀 놀기 싫은데 좀 공부하고 싶고 근데 계속 노는 친구들만 걸려.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서 있어야지 후회 없는 인생과 후회 없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데 내 중심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남이 뭐 좋아하는지만 알면은 남한테만 계속 이게 끄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기적인 거하고 전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나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떡해요. 응?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고 싶은지 그런 거를 정립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내 주변에 얻어 걸리는 인간들한테 휘둘리는 거죠. 그리고 유흥 같은 거 좋아하거나 뭐 클럽 같은 거 좋아하는 친구가 많다? 그럼 자기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고, 주변에 마약하거나 담배 피는 친구들이 많다? 그럼 나도 담배를 피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다 담배를 피는데 나 혼자만 담배를 안 핀다, 그런 경우도 당연히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내 중심이 넘어서서 내 고집이 있는 스타일이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그럴 수가 있죠. 자기 줏대가 좀 있는 거죠. 남한테 휘둘리기보다는 그런 케이스들이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세상이 참 흉흉하고, 그 지금 너무 흉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연락한 그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잘 지내면 너무 좋겠지만 잘 지내든 못 지내든 사실 연락이 온다는 게 조금은 약간 무섭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그 취업에 대해서, 해외 취업 사기에 대한 그 영상들을 몇 개 보고 좀 통찰을 하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제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들, 잘 사는 친구들이 비율이, 잘 사는데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들 비율이 몇 안 돼요. 근데 진짜로 그렇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뭐 너무 씁쓸한 이야기를 내가 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근데 이런 거를 좀 알아야지 내가 멘탈이 또 세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뭘 모르고 살다가 내가 닥쳐버리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최고로 좋은 게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 또한 최고로 좋지만 간접 경험하는 것만큼 제일 꿀인 게 없어요, 진짜 여러분. 그것만큼 제일 좋은 게 없어요. 왜냐면은 시간과 돈 낭비를 하지 않으면서 남의 그 어떤 경험치를 내가 공짜로 얻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응?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신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해외에 고수익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심지어 항공권까지 누가 내주고 숙박비까지 내준대.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제안을 해. 그러면은 솔깃하지 않으세요? 뭔가 솔깃하지 않으세요? 뭔가? 지금 제 영상을 들으니까 나는 나 같으면 안 가지 이러지만, 아마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고수익에 그것까지? 꿀인데, 이러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꼴이 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그리고 참 자기가 하기 나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2025년 기준으로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월급을 많이 받고 싶다, 어쨌든 뭔가 진짜 정말 현실적으로 내가 고수익을 받고 싶다 하려면 진짜 가치를 많이 키워야 돼요. 나 자신의 가치를. 가치를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지. 뭐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학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인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그 바운더리, 뭐 기반, 나의 기술, 그리고 나의 경력.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거, 일하고 있는 거가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거보다도. 왜냐면 요즘에 학력이 좋아도 취직이 안 돼요. 진짜 그런 시대거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 때는 알바 같은 게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알바 같은 게 진짜 많았는데, 제가 알바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몇 개 이렇게 잘 안 나오던데요. 그리고 알바 같은 게 나와도 경쟁률이 굉장히 세고, 진짜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이게 시대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변해도 너무 변했다, 진짜. 그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가 많아야 되는데 일자리가 너무 없고, 진짜 그 양질의 일자리는 더더더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경력직을 뽑을라 해. 학력도 물론 중요한데, 근데 솔직히 사회생활
저도 좀 참 이리저리 많이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진짜 경력이 진짜 중요해요. 경력이. 근데 내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이론이랑 실전이랑 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경력 무시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 6개월이어도 정말 이 아무것도 그 일에 대해서 안 해본 사람이랑 6개월이라도 해본 사람이랑은 정말 천지 차이, 천지 차이. 진짜.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아마 경력직들을 뽑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분야로 나는 일을 하고 싶고 해야겠다라고 마음이 드시면 그 분야에 대해서 최대한 일찍 경력을 쌓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경력도 진짜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나만의 무기,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애티튜드 이런 거 손님을 대하는 스킬 아니면은 뭐 사람을 대하는 스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직장에서 내가 배울 게 없다 하더라도 어떤 그곳에서 쌓은 나의 그 경력은요 다른 데 가면은 진짜 무시를 못해요. 진짜 무시 못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잘했는지 안 잘했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경력으로 그냥 판단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부분으로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경력이라는 거죠. 아, 근데 이 인간관계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삼천포로 지금 빠졌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의 구독자분들 중에 어리신 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마 나이가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거를 정말 너무 뼈저리시게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데 경력직이어도 이게 다행히 요즘에는 또 경력직을 뽑는데 또 이게 또 요즘 또 그 사회적으로 약간 좀 책임감 없는 사람들을 또 안 쓰려고 하는 경향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친구들일수록 저는 나이 드시고 경력 있으신 분들보다 지금 그 나이가 어리신데 경력을 쌓아야 되시는 분들이 진짜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리신 분들이 진짜 이게 너무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경력 진짜 무조건 쌓아야 돼요. 그래야지 취업하기가 수월해요. 그러니까 기회가 중요한 그 기회가.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은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내가 10년직이든 불알이든 그 끊어내는 거는 1초예요, 1초. 근데 이 사람이 괜찮냐, 안 괜찮냐, 아니다, 선 넘는 거냐,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첫 번째, 나한테 안 좋은 걸 권한다. 앞서 말했듯이 이상한 해외 취업 권하고, 나한테 불법적인 일을 권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나는 친구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약간 돈 주고 이용가치 수단으로 사람 이용하는 거지. 근데 사실 돈이라도 제대로 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거라도 제대로 안 챙겨주면은 이거는 그냥 사람을 똥으로 본 거죠. 아, 죄송해요. 이런 말 해가지고. 아무튼 이거는 사람을 그냥 호구로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한테 불법적인 일을 시킬 거면은 불법적인 일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근데 굳이 내가 돈이 필요해서 할 거다. 난 진짜 비추천하지만 내가 굳이 되겠다. 그러면 실속을 제대로 차리시라는 말이에요. 음. 그 리스크가 있는 거를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득을 뽑아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좋은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린 나이에 취업을 했는데 좋은 일이잖아요? 그쵸? 불법적인 일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자꾸 방해하는 느낌이 들 때, 그거는 조금 그 사람 경계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안 좋은 걸 권하는 인간도 좀 난 별로야. 나 솔직히 그런 사람 난 바로 손절하거든요. 내 스타일은. 근데 나한테 내가 좋은 걸 하고 싶은데 그걸 축하해주지 못할 방정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방해한다? 예를 들어
나한테 좋은 남자가 왔는데 그 남자 깎아내린다? 나한테 좋은 여자가 왔는데 그 여자 깎아내린다? 이게 무슨 친구냐고. 이게 무슨 친구야. 그 사람들은 속으로 이제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사람의 속내는 솔직히 모르거든요. 행동으로 좀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걸로 대충 판단하는 것뿐이지 솔직히 그 깊숙한 속내는 모르지만 그냥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그 상대가 잘 되는 게 배 아파서 반대로 조언하는 걸 수도 있단 말이야. 야, 이런 판단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겠죠? 세상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거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로 상처를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그냥 나랑 안 맞아서 손절한 거고 상대가 나랑 안 맞아서 나를 손절한 건데 그냥 그 시간에 그냥 다른 사람 찾아요. 야, 그럼 되지 않을까? 내가 너무 이거 심플하게 생각하는 건 수도 있는데 당연히 오래 알았고 불알 친구로 손절을 하려면은 내가 마음이 가슴이 아프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벌어진 일인 걸.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덜 상처받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나쁜 길로 빠져나가시지 마시고, 만약에 친구가 나한테 나쁜 걸 권한다? 내가 그 친구를 좋은 쪽으로 바꿔보시고, 좋은 쪽으로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진지하게 손절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신상에 이롭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나를 생각해준다? 근데 나한테 불법적인 일을 권한다? 그게 근데 진짜로 그게 나를 생각해주는 거냐고. 솔직히 그래요. 제가 의심이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 너무 너가 좋아 이래놓고서, 야, 너 이거 불법적인 일 좀 도와줘. 뭐 해봐. 이거는 아니죠. 예를 들어 뭐 나한테 뭐 심부름을 시킬 수는 있어. 응?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위험한 거를 나한테 그게 무슨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냐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같으면 불법적인 일 시킬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니까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거에 낚일 확률이 좀 크실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이 영상을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잘 된다. 아무튼 사람 조심하세요.